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1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713일이고요. 네, 66페이지. 성공은 당신 건 66페이지예요. 네. 성공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를 어떻게 행하느냐예요. 그렇죠? 네.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가 성공을 이끈대요.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 식당 이야기로 돌아가서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의도하는 바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먼저 실패하는 가게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주인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이름일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의 어떻게 해요?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 허영심이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롤라드 드라메 판타스티크 같은 길고 복잡한 프랑스 이름입니다. 다 따라하기도 힘드네요. 요새는 줄여서 얘기하던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파트 이름이 복잡한 곳을 가야 된다고. 왜냐면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생각이 나네. 이름이고.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또 뭐 시어머니들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요새는 막 그래도 막 시어머니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편안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시어머니 시자도 너무 싫다고 이러면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시어머니가 되고 또 시댁, 친정 다 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웃긴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 이름이 주인에게 감동적일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길고 롤라드 르라메 판타스티크.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감동적인 것은 확실한데 아무도 발음을 못할 뿐입니다. 저는 가게 이름이 괴상해서 망한, 특히 외국어 이름이어서 망한 가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게에 주문하는 일을 항상 쑥스러워합니다. 틀림없이 가게 이름을 잘못 발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호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감동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뭐 프랑스어, 나는 프랑스를 다녀왔어, 뭐 이런 어떤 그런 허영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자존감 있게 뭔가를 하는 거랑 허영심이라는 거는, 허영심은 뭐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풀리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의식지도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부풀리고 뭔가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부심에 있는 거잖아요. 175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 배로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100에 두 배, 200. 용기를 내어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영심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실패한 경우, 망한 경우가 있더라라는 예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건물에 절대 번지수도 붙여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위한 계책 2번입니다. 큰 회사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서 마음에 든 물건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들고 제조사 표시를 살펴보세요. 이를테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윌슨 연락처를 이렇게 짧게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시카고의 윌슨이 누군지 모를 리 없다는 그들의 자만심은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자만심, 그러니까 175, 허영심. 그러니까 뭔가를 가게를 딱 차렸을 때, 그러니까 왜 직장인들이 내 자영업을 차린단 말이에요. 자영업을 해요. 그럴 때 뭔가 내가 이 상태보다는 더 나은 걸 할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일을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일보다 자기 것을 뭔가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에너지가 높죠. 에너지. 힘이 조금 더 강한 거예요. 자기 힘을 더 쓰겠다는 거죠.
내면의 힘이 그냥 엄청나게 쓸 수 있는 힘이 가득한데 그게 자꾸 이제 각성이 안 되면은 마음으로 빠져가잖아요.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뜨 일어났는데 그냥 아이고 일어나기 싫다. 어제 늦게 잤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그 이제 또 마음에 빠져버려요. 마음에 빠져버리는데 그래 아니야 나는 의식이야. 또 각성을 자꾸 하니까 또 막 정신이 바짝 들고 자꾸 풍덩 빠졌다가 여러분들 덕분에 6시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더 빠져나와 나오죠. 감사하죠. 제가 밥을 사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100일, 200일, 300일, 400일 넘으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빠졌다 풍덩풍덩 연속적으로 이제 하신 분들 앞에 식사하시고 나서 식사하신 분들 말고 100일에 식사하셨으면 그 다음에 200일 연속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름 성함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또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나 자만심 이게 이제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감정과 마음에 푹 빠져버리는 거. 네. 그래서 충족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한 것이 무엇일까? 상대방 배려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들의 자만심이 먹히는 몇 안 되는 팬들 말고는 그 자만심이 먹히는 팬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시카고의 윌슨이 누군지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제품을 좋아해서 더 사고 싶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알아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문의해도 안내원은 저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시카고의 윌슨의 전화에 그들의 인간미 없는 교환원을 거쳐서 통화 중 대기에 가지만 아마도 연결이 안 될 것임을 의미하고 이는 제가 다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거롭죠? 주소를 제대로 찾아서 뭔가를 찾을 수 없이. 근데 이거는 1991년도 굉장히 30년 전에 쓰신 글이에요. 킨스 박사님께서. 그래서 오래전에 쓰신 글인데 지금은 좀 많이 좋죠. 지금은 너무 편리한 게 앞쪽에 단어를 써서 돋보기를 딱 눌러봐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안 나오면 다시 조금 더 쳐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T맵 이런 데서도 어디 가고 싶은 걸 딱 쳐서 딱 해보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또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단어만 조금 넣어도 클릭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SNS 잘하는 법에서 전에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분이 오늘은 사모님께서 안 들어오셨나? 한 번씩 들어오시던데 네,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죠. SNS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시태그에서 딱 치면은 쫙 먼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런 쉽고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쉽고 많이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해시태그로 해서 올리면 쫙 뜨면 주르르 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많이 쓰는 단어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상대방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데 이제 주인에 의해서 자부심과 허영심에 의해서 쓴다 그 글을 주소를 넣어 놓는다면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게 참 번거로운 거 하기 싫지 않으세요? 요새는 SNS나 이게 은행도 그렇고요. 그냥 이게 휴대폰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죠. 휴대폰으로 되니까. 다 편한데 예전에는 뭐 은행에다가 입출금 뭐 하는 것도 전화해서 뭐 기다렸다 누르고 그게 이제 들고 있으면서 전화에다 다른 거를 못 하고 여기다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고 막 이러니까 이제 번거로운 게 되게 많아서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또 이제 제 이제 방에 책상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가 똑같은 게 지금 제가 앉고 있는 이 의자랑 9개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오래됐어요. 한 7년 됐죠?
7년이 넘은 거예요. 7년이 넘으니까 이게 하필 무슨 가죽, 인조가죽 같은 거였는데 이제 날긋날긋한 거예요. 얘를 조금 저걸 어떻게 하면 바꾸지? 막 이랬더니 제 옆방에 계신 분이 밑둥을 탁 보듯이 촥 뜯어서 촥 묻혀줍니다. 이거 AS 하는 데라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샘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뭔가 AS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걸 이제 의자를 뭐 교체를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막싹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귀찮아가지고 확 바꿔버리듯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거를 안 하고 딱 이제 떼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최대한 이제 돈을 아끼면서 어떻게 이제 쓰는 걸 보시더니 그래서 전화하니까요. 아유 불편해요, 불편해. 몇 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AS 그거를 거기 센터에다 전화하는데. 막 이게 있잖아요. 전화하니까 아이고 전화도 안 되고요. 어느 천년에 뭘 어떻게 해요. 한 번 전화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좀 시간이 좀 더 많으신 분한테 이제 해달라고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거 AS 하는 거보다 사는 게 더 낫겠다 하고 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귀찮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SNS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기게 있잖아요. 며칠 전에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거를 리폼하는 거 있잖아요. 리폼하는데 의자에다 뒤집어 쓰면 되는데 너무 괜찮은 걸 한번 봤는데 사라졌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리폼이라고 쓰면 딱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걸 바꿔야 되겠어 하면서 그 의자를 그럼 바꿔야 되나? 그러면서 의자를 막 봤더니 뭐 이게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근데 여기 공간이 있어요. 두 개가 딱 들어가면 조금의 여유가 있지 크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사이즈가 크면은 안 되겠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비슷한 걸 뭘 찾지 하고 막 고민하다가 또 한 번 아침에 탁 봤죠. 이야, 기똥차게. 그 전에 찾았던 리폼하는 게 탁 뜨는 거예요. 이 리폼하는 거 딱 19,000원 하나에. 뭐 10만 원 정도면 10만 원, 11만 원 정도면 싹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생겨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제 배송비가 있어도 어떤지 몰라서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야, 기똥차게 좋은 거 있죠. 스판이에요, 스판. 근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편하긴. 쿠팡 직원은 아니지만 쿠팡이 정말 편하구나. 요새는 쿠팡이 그렇게 잘 나가고 마이너스였다가 적자였던 거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 대표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간 거죠. 마이너스고 더 투자를 계속 했던 거예요. 회원을 모으고 회원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으고 마이너스였는데 그걸 믿고 간 거죠. 될 거라는 것을. 근데 이제 중간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좋지는 않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너무 좋아요. 소비자와 이 회사는 너무 좋은 거죠.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니까 편리하게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별의별 거 다 일단은 쿠팡에서 한번 찍어봐요. 뭐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죠. 회사와 소비자들은 잘 되고 있는데 중간 유통 과정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들은 그 반품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중간 회사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망하고 대기업으로 커가는 곳은 계속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또 고객 입장에서 또 편리해야 되는 것들을 찾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길게 연결되고 이러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주소를 입력했을 때도 누구나 다 본인 사장님만 이제 나의 자부심과 허영심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밥만 맛있어도 맛있고 뭔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그 주인의 에너지가 이 가게를 성공하게 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거의 성패는 어디요? 주인의 그 에너지인 거예요. 주인의 의식에 따라서 에너지의 힘 주인의 힘에 따라서 이 고객들을 모으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어느 업체에 고작해야 연락 한번 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이제
고객들, 소비자들은 돈을 써서 이 업체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안달이 난 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서 이 업체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데도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가 되고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중간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편리하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센스도. 그래서 이들은 장애물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존할지 궁금합니다. 제품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3번가 2960번지 윌슨 금속. 이러면 적어도 그들의 업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그들이 저에게 이 작은 편의를 제공하면 저는 그들의 이익과 매출에 쉽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작은 편의를 주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직접 누군가가 그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조사해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겪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밝히지 않은 주소 뒤에 숨어 있는 상호를 발음할 수 없는 식당을 끝까지 찾아낸 뒤에 우리는 종업원의 굳은 표정이나 거짓, 미소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뒤에는 종업원이 우리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 등의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일단 음료바로 보낼 것이 뻔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마실 것을 권해 되도록 많은 돈을 받아내길 희망할 것이고 그런 뒤에야 마지못해 테이블에 앉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화장실에 들은다면 테이블이 아까부터 비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기다리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싫어하잖아요. 고객들이. 그쵸? 맞아요. 요새 그 식당도 가보면 잘 되는 데는 줄 서 있어요. 신기하죠? 이제 그게 다 결론은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저희 여기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서울보다 싼 줄 알았더니 또 저희 사위가 싼 건 아니라네요. 서울이 더 싸더라고요. 근데 줄 서 있어요. 초저녁에 가면 족발집에 5시부터 문을 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줄을 서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기 방천시장에 족발집. 집이 3군데나 있어요, 식당이. 근데도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갔는데 줄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사서 가서 먹는 것보다는 거기 앉아서 먹는 게 더 좋던데 안 되겠더라고요. 애기랑 있을 곳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가져오는 건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리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줄 서 있어요. 그렇게 이제 또 광고합니다. 저는. 맛있으면 맛있다고 광고하는. 예, 방천시장 가면 족발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쭉 나와 보니까 해장국집이 있는 거예요. 양평 해장국. 거긴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해장국이라서 손님이 없을까요? 재료 그 음식의 종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주인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얼굴에는 써 있지 않지만 어떤 마인드를 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왜 그 의식 있잖아요. 그 주인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주인이 갖고 있는 그 힘, 본인의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생김새가 코가 삐뚤어지든 눈이 짝짝이든 눈이 크든 작든 키가 크든 작든 그게 어떤 옷을 입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면에서 그 힘, 이, 이 영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이잖아요. 그 힘. 그게 이제 의식 수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막 의식 수치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를 막 해주시던데 듣고 들어도 참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냥 의식 안에 저장이 돼서 기록되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차이점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힘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 힘.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어떻게 허영심이나 나의 자부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사람들 영혼들을 그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친절. 어제도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있지 않냐라고 막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뭐 배려, 뭐 감사, 뭐 존중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제일 쉬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주변 쉬운 단어보다 쉽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친절이라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친절할 수 있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그 친절할 수 있느냐는 거죠. 친절하게끔 이제 실천을 해야 되죠. 100% 친절하다면 아유 제가 그렇게 돼야죠. 100% 친절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마음에 탁탁 걸려버리면 친절이 안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서의 걸림이 없이 마음을 보고 내가 얘를 마음을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내 마음을 봐야지 저 사람 마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내 마음을 봐야 돼. 내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화장실이 아주 더럽다는 사실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역겹고 엉망입니다. 옛말에 뒷간을 보면 부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화장실 갔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냄새 나고 막 이러면 벌써 음식 먹기도 전에 식욕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리사들이 비누도 수건도 없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리사들이 어느 나라예요? 화장실 갔다가 닦는 손은 뭐 왼손이고 뭐 음식 먹는 손은 오른손.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구분을 제가 이제 손녀가 왔다고 어제 갔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이유식을 먹으면서 된똥을 넣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로 해서 닦아서 꺼내놔도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럼 엉덩이를 세면대에 탁 왼손으로 딱 받쳐가지고 딱 해서 닦아줘도요 미끌미끌한 똥이 만져져요 오른손. 그걸 만져지면서 나는 오른손으로 다 쓰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기 똥이라서 애기 똥은 좀 더럽다는 생각이 덜 드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똥 닦는 건 왼손으로 해야 되고 밥 먹는 거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그게 완전히 그 문화가 되어 있는 게 예의범절로 딱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른손으로 똥을 닦는데 오른손으로 음식을 준다 그러면 그건 예의에 벗어난 것이다라고 막 이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해놓는 것도. 근데 이게 깨끗이 씻어버리면 살균이 된다면 그게 또 양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 수건도 없는 화장실에 요리사들이 갔다 온다면 비누도 없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그래도 세균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우리가 떠오른다는 거죠. 저절로. 이 식당에서 설사병을 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설사병을 옮는다는 거. 어제 설사병 들었다는 분 계셨는데 설사병 2번. 편의점에서 있는 음식 드시고 설사병.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그 곱창을 갖다가 연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무슨 연하게 하는 무슨 약품을 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못 먹으면 두 사람이 먹었는데 한 분은 괜찮은데 한 분은 설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균의 이미지가 그냥 떠오르는 거죠. 알면 더 떠오르고 모르면 그냥 괜찮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객들에 의해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들어가는데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다. 그쵸. 신경이 쓰여요.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서 수시로 가서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참 반성이 되네요. 그쵸? 예,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제가 하겠지. 제가 하겠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내가 해버려야지. 봤을 때 틈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비닐 갖다가 막 이제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 갖다 넣고 버리고 보고 이렇게 아침 시간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막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함께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함께 그냥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냥 조건 없는 봉사를 해야 될 조건 없는 그냥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에고가 얘가 이 에고 마음이 하는 짓이 있잖아요. 이기심,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이기심이 아주 강력한 게 에고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 에고로 있다 보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에고로서 마음으로서 내가 마음이 생기면서 큰 장에서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있다라는 거로 해서 몸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나오면서 나라는 그 이기심으로 아주 그 에고가 가득해요. 이기심이. 다 이기심이 있죠. 여기서 이기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그 이기심이. 결국 내가 죽을까 봐 내 두려움에서 이렇게 있구나.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도 계속 또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나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이 이기심 에고에서 좀 벗어나서 이 의식에서 이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잘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푹 빠져 있다면 이기심에서 내 이기심에 모든 것들이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이기심이기 때문에.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의식 때문에. 마음을 알아야 무의식도 알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속에 푹 빠져 있다면 계속 뭐가 생겨요? 나의 이기심으로 해서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래야 되고 사무실에서도 이래야 되고 내 편에 의한 모든 것들이 있고 결국 내가 잘못될까 봐라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될까 봐. 나로부터 해서 생긴 부분들이 다 있어요. 내가 결국은 타고 들어가도 내가 잘못될까 봐. 그게 있구나. 그게 있더라고요. 다. 암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 자식 있을 때 왜 엄마들이 자식을 왜 살려내고 뭐 안 좋은 상황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나 중에서도 내가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스물 몇 살 결혼하기 전까지 해서도 우리 집안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불안 초조했었던 거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해서 20살 때 만나서 23세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 의식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한 2년 정도부터 점점 벗어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꽤 오래 그랬어요. 그래서 한 50평생 30년을 그 남편이라는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막 고통스러웠던 거. 근데 왜 내가 힘든지도 몰라요. 힘든지도 몰라요. 지금 30분이네요. 힘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난 문제가 없는 건 줄 알고 그냥 뭐 공부하다가 말고 요거보다 조금 뭔가 그냥 깊숙이 파고드는 문제를 알면 문제가 있다 하면 답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 나는 고통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문제 없어 그래요.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회피하는 거 억압시켜 놓은 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이 영혼이 해결해서 의식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을 안 하는 거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질문을 진짜 해야 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뭐 많이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거고 진짜 하셔야 될 분들은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행복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군가 보니까 밖에 외부에서 고통스러운 게 있어. 해결하셔야 되는 거야. 저도 뭔가 불편했던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더 내면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 어릴 때 30개월 안에 있었던 거죠. 버려질까 봐.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시고요. 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부터 찾아내시고요. 알면 해답이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뵐게요. 네.